조로와 쌍디가 시간을 벌어준 탓에 로우는 부상을 어느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로우의 앞에 다시 도플라밍고가 나타났고, 도플라밍고는 지긋지긋한 악연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다 로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빌로 화이트를 사용하여 로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로우는 한 번에 도플라밍고를 잡아내기보다는 운영을 통하여 도플라밍고를 잡아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다시 한번 리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일런트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이제 로신한테의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건가? 그래, 현명한 판단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로우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며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도플라밍고에게 던집니다. 또한 이때 코라손의 기술이나 다름없는 사일런트를 급작스럽게 사용하였고, 도플라밍고는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돌멩이를 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돌멩이가 도플라밍고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곧바로 샴블즈를 사용하여 자신과 돌멩이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손쉽게 도플라밍고에게 접근한 로우는 앰퓨테이트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팔을 절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순식간에 팔을 잃게 되었으나 실실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팔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분노하며 로우에게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오프화이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의 한쪽 팔이 멀쩡하지 않았으며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에 도플라밍고의 기술이 정확하게 시전되지 않았고, 결국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이를 가볍게 피해냅니다. 그리고 로우는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평처 빌레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전신을 내부부터 파괴해버립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강철풍선 빅맘조차도 버티지 못한 강력한 기술이었기에 결국 도플라밍고는 로우의 최후의 일격을 맞고 리타이어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자신이 도플라밍고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일런트를 활용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수가 적중했음이라고 생각하였고, 코라손을 떠올리며 드디어 복수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었고, 루피는 시작과 동시에 기어 5를 사용하였으며 카이도우 역시 시작과 동시에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이때 최초로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한 이후 인수형으로 변하는 기술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의 카이도우는 아직 아카자야 고남자와 겨루지도 않았으며 야마토와도 겨루지 않았기에 체력이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미 오니가시마 옥상이 추락한 상태였고, 현재 카이도우는 뇌운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사실상 지금 루피가 상대하고 있는 카이도우는 과거보다 훨씬 강한 상태이며 전력의 상태인 카이도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기어 5를 사용하고도 좀처럼 카이도우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카이도우가 루피를 압도하는 양상으로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승기가 많아지며 우스운 방식으로 전투하게 되나, 이번 대결만큼은 루피 역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루피는 전투에 몰두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한편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을 방해하며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계 정부에서 파견한 CP0가 오니가시마 옥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키드와의 대결로 인하여 리타이어된 상태였기에 결국 이번에도 게르니카가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에 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기척을 숨겼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대결에 몰두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게르니카가 접근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게르니카는 루피와 카이도우의 대결에 난입하였고, 훗날 세계정부의 카이도우보다 루피가 더 위협될 인물이라고 판단하며 카이도우를 도와 루피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는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군략을 루피에게 뿌렸고, 루피는 잠시 행동이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게르니카는 곧바로 루피를 붙잡았고, 결국 빈틈을 허용하게 된 루피는 카이도우의 폐위감 활용 8개를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과거에도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전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게르니카가 난입하자 전신의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카이도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고, 과거처럼 허무한 패배를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인하여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제 아무리 초회복력을 지닌 루피라 할지라도 카이도우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는 잠시 행동제약에 걸리게 되며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비록 찝찝한 방법으로 승기를 잡긴 하였으나 기회가 왔을 때 루피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고,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루피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뎅의 가신들이자 와노쿠니의 수호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카자야 9남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동시에 카이도우를 베어버렸고, 키네모는 루피에게 루피공 빨리 회복하시오, 우리가 시간을 끌어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뎅에게 전수받은 류오를 사용할기에 카이도우에게도 유의미한 타격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딱 그 정도일 뿐 아카자야 9남자들의 공격으로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수 없었고, 오히려 카이도우의 분노를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오뎅과의 악연은 지긋지긋하구만, 오뎅의 가신들 너희들도 살려둘 순 없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활용 팔기를 사용하여 키네몬, 아슈라, 키코를 동시에 공격하여 리타이어 시킵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라이조, 카와마츠, 덴지로를 노렸고, 라이조가 두루두루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강력한 패기는 능력을 무시한다고 라고 말한 뒤 강력한 무장색 패기의 힘을 활용하여 두루두루 열매의 능력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고, 라이조, 카와마츠, 덴지로는 정탈을 허용하며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카자야 9남자들 중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이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결을 지켜보던 즈니샤는 조이보이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 익숙한 리듬, 조이보이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울부짖었고, 잠시 후 루피가 정신을 차리며 씩 웃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리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곧바로 자신의 부상을 거의 다 회복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였고, 루피의 심장박동은 마치 해방의 리듬과 유사한 소리를 내게 되었고, 즈니샤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루피가 진정한 니카의 힘을 사용하게 되었고, 카이도우 역시 찝찝한 승리를 원하지는 않았기에 루피가 다시 정신을 차리자 흡족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 루피는 웃으며 다시 싸워보자고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 역시 우로로로로 건방짐은 여전하구나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루피와 대결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공격을 맞지 않고 살아남은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이조는 루피와 카이도우의 싸움에 개입하기보다는 다른 구역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벗어나며 비로소 루피와 카이도우의 1대1 대결이 다시 한번 성사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와노쿠니에 루피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초파는 울음을 터뜨리며 뭐야 루피가 죽었다고? 라고 말하였으며, 우소과 나미는 절망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자 킨과 대치하던 쌍디는 설마 우리 선정을 의심하는 거냐, 루피는 해적왕이 될 남자다, 이런 곳에서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또한 킨과 대치하던 조로 역시 루피가 죽었다라, 이처럼 바보같은 말은 없지, 너희들 루피를 걱정할 시간에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이나 하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쌍디가 루피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자 잠시 위축되었던 밀지모자 연합군의 사기가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모노스케가 루피공은 살아있소, 잠시 죽음이 느껴지긴 했으나 지금은 반드시 살아있소, 모두 전쟁에 전념해주시오 라고 말하며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킨과 키는 적진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모모노스케를 노리려 했으나 조로와 쌍디가 이들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예전처럼 가는 게 어때? 1대1로 빠르게 끝내자고 라고 말하며 과거처럼 자신이 킹을, 쌍디가 퀸을 상대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그래 이번에도 이겨주마, 죽지마라 초록머리 라고 말하며 곧바로 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킹에게 익룡 우리 둘이 승부를 보는 게 어떤가, 겁먹었으면 봐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킹에게 도발을 하였고, 조로의 도발에 넘어간 킹은 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르코의 도움을 받아 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고, 킹과 조로, 퀸과 쌍디의 1대1 대결이 성사됩니다. 마르코는 조로를 위로 올려 보내준 뒤 흰수염 해적단 나를 따라와라, 아무래도 새로운 손님들이 온 것 같아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쿠리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말한 손님들은 빅맘 해적단의 간부들이었는데요, 마르코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쿠리 쪽에 누군가가 접근했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정황상 이들이 아직 와노쿠니에 도착하지 않은 빅맘 해적단의 간부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예측은 적중하게 되었고, 쿠리에서 마르코, 비스타, 조즈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과 카타쿠리 크래커 스무디를 포함한 빅맘 해적단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